안녕하세요. 세금을 줄일 텐데 박세용 세무사. 노지숙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괄 양수도를 받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네. 주거용 임대 후 매도했을 때 네. 부가세는 토해내야 되는가 아, 어렵죠. 인데 일단은 이 질문에서 그 포괄 양수도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요게 뭔지. 포괄 양수도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분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분들이 모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진행한다면 포괄 양수도가 성립됩니다. 포괄 양수도가 성립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요? 보통 건물을 파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와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요. 포괄 양수도가 성립된다면 부가가치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일도 없겠죠.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그 A라는 분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이제 부가세를 환급을 3천만 원을 받으셨대요. 네. 그리고 20년도 11월에 이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방금 설명하신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네. 그랬을 때에는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았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B라는 분이 사무실 임대를 하다가 주택 임대로 전환을 하시고 나서 네. 매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B라는 분 입장에서는 이 포괄 양수도를 받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남아 있으니까 네.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례에서 우리 오피스텔을 취득한 B의 경우에는 네. 보유하는 도중에 주택으로 임대를 하게 됐는데요. 즉 임대 형식을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이제 전환하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토해내게 됩니다. 언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개시한 날. 얼마를? 억울하시겠지만 네. 본인이 환급받지 않은 당초 오피스텔 매도인의 부가세 환급세액 3천만 원에서 기간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저 A라는 분이 부가세를 3천만 원 환급받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B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지? 아, 내가 저 사람이 뭐 15년도에 얼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어. 현실적으로 정말 알기 힘들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조차도 사실 다들 모르고 진행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오히려 고지하는 형태로 우리가 추징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토해내야 되는 거 아는데 3천만 원인 거 모르니까 가산세도 내고? 그런 억울한 일이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오늘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사무용 건물이죠. 사무용 건물을 매수하실 때는 매도인에게 과거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정확한 거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주거용 임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요. 그러면 그 다른 사례로 네. 이번에는 그 A라는 분이 아까 15년도에 취득해서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11년도에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B라는 분은 주택 임대 후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도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나요?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금액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오피스텔 매도인분이 취득한 날부터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개시한 날 이 간격이 10년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1번에서는 8년이었기 때문에 10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남은 2년에 대한 2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셔야 되고요. 3천만 원의 20%는 600만 원일 테고
사례 입원에서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임대를 전환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전혀 토해내실 일이 없습니다. 주거로 임대하다가 23년 9월에 팔았잖아요. 네. 그때는 부가세 내나요?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파셨기 때문에 역시 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건물을 매각하면 보통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 줄여서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좋아요. 사례 3번. 네, 이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B라는 분이 주거용 임대를 안 하고 네, 계속 사무실로 임대를 하다가 매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어떠한 사유인지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부가세를 내나요? 사례 3번의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 임대가 없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게 없고 매도 시점에만 부가가치세를 발생하는지 검토하면 되는데요. 앞서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처럼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가가치세가 없이 건물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례 3번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아니다 라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 분 이상이 사업자가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서는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가세를 내야 한다. 네. 보통은 10년이 지나면은 오피스텔 매도해도 부가세가 안 나온다고 하죠. 네. 그거랑 얘랑은 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사례 1번, 2번에서 보는 보유 중에 주거용으로 임대로 임대 목적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그게 아닌 이상에는 부가세는 매도할 때에는 무조건 내야 된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만요. 좋아요. 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보시고 또 이해가 어렵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또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